안녕하세요. 사연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어느 백만장자 회장님의 잃어버린 딸을 찾게 되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서울의 한복판에 위치한 강진역 그룹 본사 빌딩은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70층 높이의 건물 맨 꼭대기에는 강진역 회장의 집무실이 있었죠. 매일 아침 6시 30분, 강진역은 넓은 창을 통해 서울 전경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날 아침도 변함없이 강진역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책상 위에 놓인 사진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5살 배기 어린 소녀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주름진 손가락으로 액자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오늘도 잘 지내고 있니, 서윤아? 30년이 흘렀지만 강진역에게는 여전히 어제의 일처럼 선명했어요. 놀이공원에서 딸의 작은 손을 잠시 놓친 순간 그 찰나의 실수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경찰과 구조대, 심지어 사설 탐정까지 동원했지만 결국 서윤을 찾지 못했죠. 처음 몇 년간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강진역의 아내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그는 홀로 남겨졌어요. 사업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만이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새로 오신 비서분 모시고 왔습니다. 노크 소리와 함께 비서실장 박동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강진역은 자신의 감정을 빠르게 추스르며 액자를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들어오게. 박동수의 뒤로 단정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검은 포니테일로 깔끔하게 머리를 묶었고 차분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한서윤이라고 합니다. 28살이고요. 앞으로 회장님의 업무를 보조하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서윤이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진역은 단번에 그녀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어딘가 낯익은 느낌,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이 그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특히 눈매와 미소, 그리고 가끔씩 무의식적으로 하는 작은 손짓들이 그에게 기시감을 주었어요. 회장님, 박동수가 조심스럽게 강진역을 불렀습니다. 아, 그래, 환영하네. 이제부터 내 개인 일정과 중요 회의들을 담당하게 될 거야. 동수 씨가 업무 인수인계를 잘 해주겠지. 한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첫 업무를 기다렸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강진역은 자신도 모르게 서윤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했어요. 서류를 정리하는 손놀림, 전화를 받을 때의 말투, 커피잔을 들 때 새끼손가락을 살짝 들어올리는 버릇까지. 모든 것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서윤은 빠르게 업무에 적응했어요. 강진역은 그녀의 효율적인 일 처리 방식과 세심한 성격에 점점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강진역은 무의식 중에 옛 자장가를 흥얼거리고 있었죠. 그것은 30년 전 어린 딸에게 매일 밤 불러주던 노래였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 노래 들었던 것 같아요. 서윤의 말에 강진역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어디서 들었지?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어쩌면 고아원에서 다른 아이들이 부르던 것 같기도 하고. 서윤이 미간을 찌푸리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강진역은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표정 관리를 하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고아원에서 자랐나? 네, 5살 무렵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전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었다고 들었어요. 그날 저녁 강진역은 퇴근 준비를 하던 중 서윤이 남긴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경제인 연합회 미팅 준비했습니다. 강진역은 그 글씨체를 보고 숨이 멎는 듯 했어요. 30년 전 아내가 남기던 메모와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둥글고 단정한 글씨체, 특히 시라는 글자의 모양이 거의 일치했죠. 강진역은 책상에 쓰러지듯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설마, 이게 가능한 일인가? 가슴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런 우연이 정말 존재할까요?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 어린 서윤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 강진혁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얼마 자지 못한 탓에 눈밑이 퀭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또렷했어요. 의심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느끼며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동수 씨, 지금 내 사무실로 와주게. 10분 후 박동수가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신지요, 회장님? 강진혁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서윤 씨에 대한 배경 조사를 좀 해주게. 그녀가 지냈던 고아원 정보와 입소 당시 상황, 특히 입소 시기와 상태를 자세히 알아봐. 하지만 절대 티내지 말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진행해. 박동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아니, 문제는 없어. 그저 내가 확인할 게 있네. 강진혁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떨림이 있었어요. 그날 오후 강진혁과 서윤은 중요한 계약 체결을 위해 고급 일식당에서 거래처 대표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도중 강진혁은 서윤이 밥과 반찬을 특이한 방식으로 섞어 먹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바로 그의 어린 딸이 하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밥 위에 반찬을 올린 후 숟가락으로 원을 그리며 3번 돌리는 독특한 습관이었죠. 식사가 끝나고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강진혁은 무심코 물었습니다. 서윤 씨는 어릴 때부터 그런 식으로 밥을 먹었나? 서윤이 놀란 듯 바라봤어요. 아, 그거요? 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고아원 선생님들도 특이하다고 많이 놀리셨죠. 근데 왜 그렇게 먹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네요. 강진혁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건 그의 아내가 어린 서윤에게 가르쳐준 방식이었어요. 밥 위에 반찬을 올리고 마법의 숟가락으로 3번 돌리면 더 맛있어진대.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딸에게 식사 예절을 재미있게 가르쳤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후 서윤은 회의 준비를 하느라 바빴어요. 물을 마시던 그녀의 모습이 강진혁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컵을 들 때마다 새끼손가락을 살짝 구부리는 습관이 또다시 눈에 띄었죠. 그건 역시 어린 딸이 가지고 있던 버릇 그대로였습니다. 오후 늦게 박동수가 조심스럽게 강진혁의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박동수가 건넨 서류를 펼친 강진혁의 손이 떨렸어요. 서윤이 자랐던 고아원은 새싹 아동복지원이라는 곳이었고 입소 시기는 정확히 30년 전 7월 15일. 강진혁의 딸이 실종된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고아원의 위치였어요. 서울 외곽 서윤이 실종된 놀이공원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입소 당시 상황란에는 기억 상실 상태로 발견됨. 신원 확인 불가. 추정 나이 5살. 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강진혁은 서류를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많은 일치점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 강진혁은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윤의 이력서와 고아원 조사 자료, 그리고 오래된 가족 앨범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는 어린 딸의 사진과 지금의 서윤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목구비의 생김새, 특히 눈매와 미소가 너무 닮았어요.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핏줄의 연결고리는 지워지지 않은 듯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이 강진혁의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표입니다. 그때 서윤의 시선이 책장 선반 위에 놓인 오래된 곰인형에 멈췄어요. 갈색 털이 군데군데 달아있는 작은 인형이었습니다. 저 인형 어딘가 익숙한데요? 서윤이 무심코 말했어요. 강진혁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 인형은 토토라는 이름의 곰인형으로 어린 서윤이 항상 안고 다니던 보물이었어요. 실종 당일에도 서윤은 그 인형을 들고 있었지만 발견됐을 때는 인형이 없었습니다. 강진혁은 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똑같은 인형을 그의 기념품처럼 간직해왔죠. 혹시 봐도 될까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진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윤이 인형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인형의 왼쪽 귀를 무의식적으로 쓰다듬었어요. 바로 어린 서윤이 늘 하던 행동 그대로였습니다. 이상하네요. 왠지 제가 어릴 때 가지고 놀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서윤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강진혁은 감정을 억누르며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흔한 모델이었으니까.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폭풍우가 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거의 확신했어요. 한서윤은 자신의 잃어버린 딸, 강서윤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에게 접근해야 할지, 어떻게 진실을 밝혀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그날 밤, 강진혁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서윤이 자란 고아원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김미정 원장에게 연락해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강진혁은 창밖의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서윤아, 정말 내가 맞다면. 이것은 기적이야. 다음 날 오전, 강진혁은 새싹 아동복지원으로 향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고아원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어요. 건물은 리모델링을 거쳤지만 주변 풍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멀리서 보이는 놀이공원의 관람차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죠. 차에서 내린 강진혁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30년 전 그는 이 근처를 수없이 헤매며 딸을 찾았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고아원에 방문할 생각을 못했던 게 후회로 다가왔습니다. 강진혁 회장님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현관에서 그를 맞이했어요. 김미정 원장은 30년 전부터 이 고아원을 운영해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방문 요청을 하셔서 놀랐어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강진혁은 원장실에 앉아 차분히 말을 꺼냈습니다. 제 회사에 최근 입사한 한서윤이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곳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김미정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아, 서윤이요. 우리 원에서 자란 아이들 중 가장 성실하고 똑똑한 아이였죠. 명문대 장학생으로 졸업하고 이제는 강진혁 그룹에서 일한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강진혁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혹시 서윤 씨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상황을 기억하시나요? 김미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책장에서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어요. 30년도 더 된 일이라 기억이 흐릿하지만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서윤이는 놀이공원 근처에서 경찰에 의해 발견되었어요. 기억을 거의 잃은 상태였죠. 자신의 이름이 서윤이라는 것만 기억했고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었습니다. 강진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혹시 당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물건이나 유품이 있을까요? 그럼요. 저희는 아이들의 소지품을 항상 보관합니다. 혹시 가족을 찾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요. 김미정이 지하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창고에는 수십 개의 상자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김미정은 한서윤이라고 적힌 작은 상자를 찾아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바랜 사진 몇 장과 작은 손수건, 그리고 반쪽 난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이건 강진혁이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반쪽 난 하트 모양의 작은 펜던트였어요. 뒷면에는 희미하게 S, Y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진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서윤의 5번째 생일에 아내와 함께 선물했던 목걸이였어요. 부모와 딸이 각각 반쪽씩 나눠 가진 가족 목걸이였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김미정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강진혁은 주머니에서 자신의 지갑을 꺼내 안에 보관하고 있던 반쪽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두 조각을 맞추자 완벽하게 들어맞았어요. 강진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제 딸입니다. 30년 전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린 강서윤이에요. 김미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렇다면 이건 정말 기적이네요. 상자 안에는 또 다른 물건이 있었어요. 작고 누런 종이 한 장이었는데 어린아이의 서툰 글씨로 아빠, 엄마 사랑해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진혁은 그 쪽지를 보는 순간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것은 실종 당일 아침 서윤이 아침 식탁에 몰래 숨겨두었던 쪽지였습니다. 그날이 강진혁의 생일이었고 서윤은 깜짝 선물을 준비했었어요. 이 아이가 제 딸이 맞습니다. 강진혁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김미정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확인하실 건가요? 서윤이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강진혁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로 확인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전에 서윤이가 스스로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갑작스럽게 진실을 알리면 그 아이가 혼란스러울 테니까요. 강진혁은 고아원을 나서며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검사 결과로 아버지라고 밝히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30살의 성인이 된 딸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그들 사이에 놓인 30년의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는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강진혁은 서윤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제 그녀를 볼 때마다 어린 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강진혁은 결심했어요. 서서히 진실을 알려나가기로 했죠. 서윤 씨, 오늘 저녁 시간 있나? 강진혁이 물었습니다. 서윤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네, 회장님. 특별한 일이 있으신가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7시에 청담동 메모리아 레스토랑으로 와주게. 서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진혁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그 중에서 특별한 사진들을 골라 봉투에 넣었습니다. 딸과 함께 놀이공원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 토토 인형을 안고 있는 모습. 5번째 생일 파티에서 케이크 촛불을 끄는 장면들이었어요. 오후 내내 강진혁은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할지 고민했습니다. 너무 직접적으로 말하면 서윤이 충격을 받거나 믿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돌려 말하면 중요한 진실이 흐려질 수도 있었죠. 결국 그는 자신의 삶과 잃어버린 딸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 6시 50분 강진혁은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요. 그는 조용한 구석 자리를 예약해 두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 한 병과 딸의 사진이 든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7시 정각 서윤이 우아한 드레스 차림으로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나요? 서윤이 자리에 앉으며 물었어요. 강진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대화가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임을 알았어요. 오늘은 회사 이야기가 아니라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널 불렀어. 메모리아 레스토랑의 은은한 조명 아래 강진혁과 서윤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 2잔과 아직 열지 않은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강진혁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가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강진혁은 와인 잔을 천천히 돌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서윤 씨, 혹시 내가 가족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서윤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아니요. 회장님께서 평생 독신이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하지만 실은 강진혁이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0년 전까지만 해도 나에게는 아내와 5살 된 딸이 있었어.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진혁은 천천히 과거 이야기를 풀어나갔어요. 내 딸의 이름도 서윤이었어. 강서윤. 그 아이는 늘 활기차고 호기심 많은 아이였지. 특히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고 인형 놀이를 즐겼어. 매일 밤 자기 전에 내가 자장가를 불러주곤 했었지. 강진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 전 여름 우리 가족은 놀이공원에 갔었어. 딸아이의 5번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였지. 모든 게 완벽했어. 그런데 강진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단 몇 초 내가 딸의 손을 놓은 사이에 서윤이가 사라졌어. 우리는 미친 듯이 그 아이를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어. 경찰, 탐정, 자원봉사자 모두가 도왔지만 소용없었어.
서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강진혁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내 아내는 그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3년 후 세상을 떠났어. 그 후로 나는 모든 것을 사업에 쏟아부었지. 하지만 단 하루도 내 딸을 잊은 적이 없어. 매일 아침 사무실에서 그 아이의 사진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지. 강진혁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내 딸의 모습이야. 첫 번째 사진은 놀이공원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어린 소녀가 부모님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토토 인형을 안고 있는 모습이었고, 세 번째는 생일 케이크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서윤은 사진들을 하나씩 바라보다가 갑자기 얼어붙은 듯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이 아이가 내 딸 강서윤이야. 강진혁이 말했어요. 서윤은 거의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특히 토토 인형을 안고 있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 인형은 강진혁의 사무실에 있던 바로 그 인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강진혁은 진실을 한 번에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윤 씨, 자네가 고아원에 오게 된 경위를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을까? 서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첫 장면은 고아원이었어요. 5살 무렵이었죠. 그 전의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고아원 선생님들은 제가 놀이공원 근처에서 발견되었다고 했어요. 제 이름만 말할 수 있었고 다른 기억은 없었다고. 강진혁은 주머니에서 반쪽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본 적이 있나? 서윤의 눈이 커졌어요. 그건 제가 고아원에 왔을 때 갖고 있던 목걸이의 반쪽이에요. 제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서였죠. 그리고 이건 강진혁이 자신의 반쪽 목걸이를 내밀었습니다. 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어요.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뜻이죠? 서윤이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강진혁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한서윤 씨, 나는 당신이 내 잃어버린 딸 강서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 모든 정황이 그걸 가리키고 있어. 서윤은 마치 번개를 맞은 듯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혼란과 불신, 그리고 어딘가 익숙함이 뒤섞인 감정이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아니, 이건 말도 안 돼요. 서윤이 중얼거렸어요.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내 곁에서 일하면서 보여준 모든 습관들, 그 작은 버릇들이 내 딸과 똑같았어. 밥을 먹는 방식, 물을 마실 때 새끼손가락을 구부리는 버릇, 내가 흥얼거리던 자장가를 알아본 것까지. 서윤은 갑자기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단편적인 기억의 조각들이 그녀의 마음속을 스쳐 지나가는 듯했어요. 놀이공원의 관람차, 자장가의 멜로디, 따뜻한 손길의 느낌. 하지만 그것들은 너무 희미했고 실제 기억인지 상상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서윤이 급하게 일어섰어요. 강진혁은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무리하게 진실을 강요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괜찮아. 내가 기억할 시간을 충분히 줄게.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었으면 해. 내가 널 30년 동안 찾아왔다는 사실을. 강진혁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레스토랑을 뛰쳐나갔어요. 강진혁은 그녀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테이블에 홀로 남아 빈 와인잔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공은 서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진실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했죠. 다음 날 서윤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박동수는 그녀가 갑작스러운 건강상의 이유로 이틀간 휴가를 냈다고 보고했어요. 강진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그는 중얼거렸어요.
그날 오후 김미정 원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서윤이가 고아원에 왔더군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강진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윤이 도망치지 않고 진실을 마주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기쁘게 했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서윤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존중하겠습니다. 새싹 아동복지원의 낡은 계단을 올라가며 서윤의 가슴은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어젯밤 내내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강진혁이 보여준 사진들과 반쪽 목걸이, 그리고 그가 들려준 이야기가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평생 고아라고 믿으며 살아온 그녀에게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났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서윤아, 어서 와. 김미정 원장이 현관에서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서윤은 어색하게 미소 지었어요. 원장님,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제 과거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요. 알고 있단다. 강진혁 회장님이 며칠 전에 다녀갔어. 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 김미정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의 눈이 커졌어요. 원장님도 아셨어요?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가능성은 항상 있었단다. 30년 전 내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상황이 특이했거든. 내가 발견된 장소와 시기가 그 유명한 강진혁 회장의 딸이 실종된 때와 일치했으니까. 김미정이 서윤을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이건 내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가지고 있던 물건들이야. 강진혁 회장님께 보여드렸지만 내게도 직접 보여주고 싶었단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손수건, 색이 바랜 리본, 그리고 반쪽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사랑해요라고 서툰 글씨로 적혀 있었죠. 이 쪽지. 서윤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항상 소중히 여겼던 거야. 어릴 때는 이 쪽지를 매일 밤 베개 밑에 두고 잤지. 그리고 자기 전에 항상 아빠, 나 어디 있는지 알아? 라고 중얼거렸어. 김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고아원에서의 첫날, 그녀는 끊임없이 울며 아빠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억은 점점 희미해졌고, 결국 그녀는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없었다고 믿게 되었죠. 원장님, 제가 정말 강진혁 회장님의 딸일까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미정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건 내 마음이 알고 있을 거야. 목걸이가 완벽하게 맞았고 내 나이와 실종 시기도 일치하지. 무엇보다 내가 어릴 때부터 보여준 습관들과 타고난 재능이 강진혁 회장님 가족의 특징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어. 서윤은 목걸이를 손에 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평생 자신의 정체성에 의문을 품었어요. 항상 무언가 빠진 듯한 불완전한 느낌을 가지고 살아왔죠. 이제 그 퍼즐의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려고 노력해봐야겠어요. 서윤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김미정은 서랍에서 작은 열쇠를 꺼내 서윤에게 건넸어요. 이건 내 개인 상자의 열쇠야. 지하 창고 맨 구석에 있어. 내가 15살 때까지 내 모든 추억이 담겨 있단다. 어쩌면 그곳에서 더 많은 기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서윤은 창고로 내려가 자신의 상자를 찾았습니다. 열쇠로 자물쇠를 열자 그녀의 어린 시절 물건들이 나왔어요. 그림 일기장, 색연필로 그린 그림들, 그리고 작은 플라스틱 관람차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8살이었을 때 쓴 일기였습니다. 오늘 꿈에서 아빠를 봤어요. 아빠는 웃고 있었고 나에게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그 노래는 이상하게 익숙했어요. 아빠 얼굴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따뜻한 손과 목소리는 기억나요. 언젠가 아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서윤은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희미한 기억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놀이공원에서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아버지가 들어올려 어깨에 태우던 순간, 그리고 자장가의 멜로디. 그 기억들은 단편적이었지만 실제로 존재했던 기억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유는 관람차 장난감을 손에 쥐자 갑자기 머릿속에 뚜렷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높은 관람차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느꼈던 두려움과 흥분, 그리고 아버지가 건넨 안심시키는 말들. 괜찮아, 서윤아. 아빠가 항상 너를 지켜줄게. 그녀는 상자 맨 아래에서 작은 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안녕, 나는 한서윤이야. 10살이야. 이건 내 비밀 메시지야. 나는 원래 한서윤이 아니었어. 내 진짜 이름은 녹음은 거기서 끊겼어요. 서윤은 녹음기를 꽉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자신이 놀이공원에서 길을 잃던 순간을 떠올렸어요. 사람들의 물결 속에서 아버지의 손을 놓치고 무서움에 떨며 이리저리 뛰어다녔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억. 아버지와 함께 했던 특별한 손가락 인사.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펴고 나머지를 접는 그들만의 비밀 신호였어요. 사랑해, 우리 서윤. 서윤은 상자를 정리하며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어요. 강진혁을 만나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과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고아원을 나서기 전 서윤은 김미정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원장님, 제가 떠나던 날 기억하세요? 김미정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물론이지. 대학 장학금을 받고 떠나던 날, 넌 내게 약속했지. 제 부모님을 꼭 찾을 거예요라고. 그리고 이제 찾은 것 같아요. 서윤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서윤은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그녀는 강진혁 그룹으로 돌아가 그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비서로서가 아니라 잃어버렸던 딸로서. 강진혁 그룹 본사 앞에 도착한 서윤은 잠시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 기대감이 더 컸어요. 천천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70층으로 올라가면서 그녀는 자신이 할 말을 정리했습니다. 70층에 도착한 서윤은 심호흡을 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비서실을 지나 강진혁의 사무실 앞에 서자 그녀의 손은 문고리를 잡기 전에 잠시 멈췄어요. 이 문 너머에는 그녀의 과거와 미래가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눈을 감고 어제 고아원에서 떠올렸던 기억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정리했어요. 박동수가 그녀를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윤 씨, 오늘은 휴가 아니었어? 네. 하지만 회장님을 꼭 뵈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서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단했어요. 지금 회의 중이신데 한 10분 정도 후에 끝날 거예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비서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반쪽 목걸이를 꺼내 손에 쥐었어요.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고아원의 상자에서 찾은 물건들, 김미정 원장의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점점 선명해지는 그녀의 어린 시절 기억들. 모두 같은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진혁이 나왔어요. 그는 서윤을 발견하고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는 질문과 기대, 그리고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서윤 씨. 서윤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잠시 시간 괜찮으실까요? 강진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의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서윤이 안으로 들어가자 그는 문을 닫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했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어요. 함께 강진혁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서 있을게요. 제가 어제 고아원에 다녀왔어요. 강진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랬군. 네. 김미정 원장님께서
제가 처음 고아원에 왔을 때의 물건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 개인 상자도 찾았죠. 서윤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강진혁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는 서윤이 자신의 속도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쓴 일기장과 녹음 테이프를 들었어요. 그리고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떤 기억이? 강진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놀이공원에서 길을 잃던 순간, 제가 아버지 손을 놓치고 사람들 사이에서 헤매던 기억이요. 그리고 아버지가 저를 어깨에 태워주시던 느낌, 밤마다 불러주시던 자장가. 강진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왔지만 여전히 거리를 유지했어요. 그리고 서윤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인사법이었죠? 서윤은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펴고 나머지 손가락은 접었어요. 강진혁은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그와 아내가 어린 서윤에게 가르쳐준 사랑의 신호였어요. 어떻게 그걸 기억하지? 강진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제 손이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서윤이 미소 지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가방에서 오래된 인형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토토 인형, 제가 항상 안고 다녔죠. 인형 배에 작은 찢어진 자국이 있었어요. 제가 4살 때 우유를 쏟아서 생긴 자국. 강진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맞아. 그 인형은 내가 어디를 가든 항상 함께였어. 그리고 그 자국은 내 생일 전날 생긴 거였지. 넌 인형이 아파할까 봐 밤새 울었었어.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매일 밤 아버지가 불러주시던 자장가. 아직도 그 멜로디가 제 귓가에 맴돌아요. 강진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서윤이 잘 자라, 별빛 아래 꿈을 꾸며. 서윤은 그 멜로디를 듣자마자 몸이 떨렸어요. 그녀는 자동적으로 그 다음 가사를 이었습니다. 달님이 너를 지켜주고 아빠 엄마의 사랑도 함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그들 사이에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서윤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지, 저 기억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강진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윤아, 정말 내가 맞구나. 서윤도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어요. 그녀는 앞으로 다가가 강진혁의 품에 안겼습니다. 30년 만의 부녀 상봉이었어요. 강진혁은 딸을 꼭 안으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모른다. 매일 밤 내가 어디 있는지 잘 지내는지 생각했어. 내가 살아있다는 희망만으로 버텨왔어. 강진혁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윤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더욱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아버지가 들려주던 이야기들, 함께 공원에서 놀던 시간들, 그리고 그녀가 아플 때 밤새 곁을 지켜주던 모습까지. 아버지, 왜 그땐 저를 못 찾으셨어요? 서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강진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는 모든 곳을 찾아다녔어. 경찰, 탐정, 자원봉사자들까지. 하지만 너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었어. 놀이공원 주변의 모든 지역을 뒤졌지만 왜인지 고아원은 확인하지 못했어. 그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지. 서윤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찾으셨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서윤은 고아원에서의 생활,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진학한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강진혁 그룹에 지원하게 되었는지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지원할 때부터 이 회사에 끌렸어요. 다른 큰 기업들도 저를 원했지만 왠지 여기가 더 편하게 느껴졌어요. 서윤이 말했어요. 강진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한 법이지. 내 몸이 기억하고 있었나 봐. 유전자 검사를 해볼까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강진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야.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둘 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니까. 그날 오후 그들은 함께 병원을 방문해 유전자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올 예정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이미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피보다 더 강한 것은 그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느끼는 그 익숙함과 유대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강진혁이 물었어요. 서윤아, 이제 어떻게 하고 싶니? 서윤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어요. 제가 정말 아버지의 딸이라면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강진혁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서윤아. 이제 너를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야.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석양이 지는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이 그들 사이에 있었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강진혁의 집무실에 유전자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서윤과 강진혁은 함께 앉아 봉투를 바라보았어요. 그 안에는 그들이 이미 마음으로 알고 있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열어볼까요? 서윤이 조용히 물었어요. 강진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어요. 진짜 확률 99.99%. 한서윤은 의심의 여지 없이 강진혁의 친딸이었습니다. 역시 강진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과학적으로도 증명됐군.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항상 있었던 의문과 공허함이 마침내 채워지는 순간이었어요. 정말 꿈 같아요. 제가 정말 강서윤이라니. 강진혁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고 싶니?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해할게. 서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아니요.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어요.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한서윤이 아닌 강서윤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강진혁은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기자회견을 열까? 30년 전 실종됐던 내 딸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자. 다음 날 아침 강진혁 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뉴스가 빠르게 퍼져 모든 주요 언론사들이 취재를 위해 몰려왔어요. 재벌 3세 30년 만에 극적 재회라는 헤드라인이 이미 속보로 타전되고 있었습니다. 강진혁과 서윤은 나란히 앉아 기자들을 맞이했어요. 강진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믿기 힘든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30년 전 제 5살 딸 강서윤이 놀이공원에서 실종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 아이를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강진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스렸어요. 그런데 기적처럼 제 딸이 돌아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아이가 최근 제 회사의 비서로 입사했던 한서윤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어요. 서윤이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서윤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고 제 과거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진짜 이름이 강서윤이며 제가 돌아갈 가족과 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어떻게 서로를 알아보게 되었나요? 유전자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강진혁과 서윤은 차분하게 모든 질문에 답했습니다. 어떻게 서윤의 행동과 습관이 강진혁의 의심을 불러일으켰는지, 목걸이의 두 조각이 어떻게 맞춰졌는지, 그리고 유전자 검사로 어떻게 최종 확인이 되었는지를 설명했어요. 이제 서윤이는 당연히 이 회사의 후계자로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강진혁이 자랑스럽게 발표했어요. 그동안 그녀가 보여준 능력과 성실함은 그 어떤 후계자보다 뛰어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혈연 때문이 아닌 그녀의 진정한 실력 때문입니다. 서유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어요. 저는 아직 많이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기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저처럼 가족을 잃은 아이들을 돕는 일에도 제 인생을 바치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뉴스는 전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30년의 기다림 끝 기적의 재회, 운명적. 만남 비서로 입사한 잃어버린 딸과 같은 헤드라인이 신문과 뉴스를 장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재회의 기적을 축하하는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2달 후 서유는 공식적으로 강진혁 그룹의 부사장으로 임명되었어요. 그녀의 첫 프로젝트는 새희망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재단은 실종 아동을 찾는 활동과 고아원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죠. 우리 재단의 첫 번째 후원처는 새싹 아동복 지원이 될 겁니다. 서윤이 이사회에서 발표했어요. 그곳은 제가 자란 곳이자 제 정체성을 지켜준 곳입니다. 그곳의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강진혁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강진혁 그룹의 후계자가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서윤의 사무실은 70층에 마련되었습니다. 창문으로는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그녀의 책상 위에는 2개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5살 때의 그녀와 부모님이 함께 찍은 옛 사진이었고, 다른 하나는 기자회견 날 강진혁과 함께 찍은 새로운 사진이었죠. 어느 날 저녁 강진혁이 서윤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아직도 일하고 있구나. 쉬엄쉬엄 해도 된다고 했잖니. 서윤은 미소 지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일해오신 것처럼 저도 이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그래. 하지만 가끔은 쉬는 것도 중요해. 오늘 저녁 시간 있니? 함께 저녁을 먹었으면 하는데. 강진혁이 말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우리 집으로 가자. 너를 위해 특별한 것을 준비했어. 강진혁의 눈에 기대감이 어렸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집을 방문했어요. 넓은 저택이었지만 어딘가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30년 동안 강진혁이 혼자 살아온 흔적이 곳곳에 묻어 있었어요. 여기. 강진혁이 2층의 한 방 앞에 서서 문을 열었습니다. 내 방이야. 서윤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 방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5살 소녀의 방 그대로였습니다. 분홍색 벽지와 작은 침대, 인형들과 책들. 모든 것이 그녀가 사라진 날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보관하고 계셨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진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았어. 매년 내 생일마다 이 방에 앉아 내가 돌아오길 기다렸지. 서윤은 방 안으로 들어가 천천히 물건들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책장 위에 오래된 동화책을 쓰다듬었어요. 이거 제가 가장 좋아하던 책이었죠? 그래, 용감한 공주님이었지. 내가 매일 밤 읽어달라고 조르던 책이야. 강진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서윤은 침대 위에 앉아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이 방에서 부모님과 함께했던 시간들, 웃음소리와 행복했던 순간들.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집에서 살아도 괜찮을까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강진혁의 눈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물론이지, 이 집은 언제나 내 집이었어. 내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어. 이 방도 새롭게 바꿀 수 있고. 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 방은 그대로 두고 싶어요. 제 과거의 일부니까요. 하지만 다른 방을 제 방으로 써도 될까요? 물론이야. 이 집의 모든 것이 내 것이야, 서윤아. 그날 밤, 서윤은 아버지의 집에서 첫 밤을 보냈습니다. 새로운 방이 아닌 오래된 자신의 방에서요.
그녀는 어린 시절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창문 너머로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마침내 집에 돌아왔구나. 서유는 중얼거렸어요. 여름이 가고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어느 날, 새롭게 리모델링된 새싹 아동복지원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새희망재단 출범식이라는 큰 현수막이 건물 입구에 걸려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기 위해 모여들었어요.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전국의 고아원과 아동복지시설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진혁과 서유는 나란히 서서 참석자들을 맞이했어요. 서유는 우아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느 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23살이 될 때까지 자란 곳이었고 지금은 그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곳이었어요. 긴장되니? 강진혁이 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물었습니다. 서유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오히려 편하네요. 제가 마침내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행사장 안에는 김미정 원장을 비롯한 고아원 관계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여러 기업인과 정치인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모두가 이 기적 같은 이야기의 일부가 되기 위해 모였어요. 강진혁이 연단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새희망재단은 제 딸 서윤이의 아이디어로 시작되었습니다. 30년의 이별 끝에 우리가 다시 만난 것은 기적이지만 그 기적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서윤이 연단에 올랐어요. 그녀는 잠시 청중들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과 감동으로 가득했어요.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서윤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제 과거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고 언젠가 제 뿌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살았죠. 서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기적처럼 저는 제 가족을 찾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가족이 저를 찾았죠. 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저처럼 운이 좋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가족을 찾지 못하고 또는 가족의 사랑 없이 자라고 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기적은 존재합니다. 저는 제 가족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아이들도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또한 가족을 찾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도 따뜻한 보금자리와 미래를 향한 기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새희망재단은 3가지 핵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째,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최첨단 기술과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 둘째, 전국의 고아원과 아동복지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 셋째, 고아원 출신 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취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윤은 연설을 마치며 미소 지었어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함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행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많은 기업인들이 그 자리에서 재단의 후원을 약속했고 언론은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국에 전파했어요. 행사가 끝난 후 고아원 아이들이 서윤에게 직접 만든 카드와 꽃다발을 선물했습니다. 9살 소녀 민지가 수줍게 물었어요. 서윤 언니, 정말 가족을 찾은 거예요? 저도 언젠가 제 가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서윤은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물론이지. 기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내 가족이 되어줄게. 서윤은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녀는 네 아이의 눈빛에서 과거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불안하고 외로웠지만 여전히 희망을 간직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행사가 완전히 끝난 후 강진혁과 서윤은 함께 한강 공원을 거닐었습니다. 늦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멀리서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오늘 내 연설이 정말 감동적이었어. 강진혁이 말했습니다. 서유는 미소 지었어요. 모두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저를 찾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제 정체성을 모른 채 살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야, 이건 우리 둘 다의 노력이었어. 내가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걸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더 이상 불편하거나 어색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서윤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말했어요. 오늘은 제가 자장가 불러드릴게요. 강진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지 잘 자라 별빛 아래 꿈을 꾸며. 그녀는 원래 자장가의 가사를 살짝 바꾸었습니다. 강진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살의 성인이 된 딸이 부르는 자장가는 5살 어린아이가 듣던 것과는 달랐지만 그 따뜻함과 사랑은 더욱 깊어져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서윤이 말했어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항상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요. 강진혁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윤아, 고마워. 내가 내 곁에 있어 행복하다. 저도요, 아버지. 이제 우리는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함께할 미래가 있었어요. 잃어버린 30년의 시간은 돌이킬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서윤이 갑자기 멈춰서서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펴고 나머지 손가락은 접었습니다. 그들 가족만의 특별한 사랑의 신호였죠. 강진혁도 같은 손동작으로 화답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부녀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집에 가요, 아버지. 서윤이 말했습니다. 강진혁은 딸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집에 가자.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석양이 물드는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점점 작아져 결국 저녁 노을 속에 사라졌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결코 다시 서로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3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이 행복을 그들은 영원히 간직할 테니까요. 강진혁과 서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연결고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니까요. 이제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과거의 그림자를 뒤로하고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로요.